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어제 새벽에 또 시장이 또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걱정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현재 시장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번 주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간에 이 상승폭과 그리고 하락폭이 제한된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은 언제 움직인다? 이제 6월 초에 시장이 방향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6월 초에 움직이게 되는데 결국 6월 초에 시장이 움직인다라는 의미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자, 시장을 견인하고 전체 시장이 100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6에서 70%가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죠. 그래서 시장이 상승을 한다라는 의미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부분들은 결국 6월 초에 시장 방향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5월 말에는 뭐가 있죠? 바로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자, 현재 6시 정도가 다 돼가는데 이미 오후 5시를 기준으로 해서 BTC 옵션 만기가 이미 끝났습니다. 자, 이런 옵션 시장의 영향은 선물 시장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선물 시장의 영향은 결국 이런 현물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생 상품에 대한 만기일일수록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가 수요일날, 목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오전에 대한 변동성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암호화폐 시장은 미국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 오후부터 해서 제대로 된 당일 방향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현재 보시는 것 같은 리플이라든지 유니스왑이라든지 아비트럼이라든지 팬들이라든지 현재 이런 변동성에 대한 흐름들은 거의 의미가 없는 부분들이고 결국 앞으로 다음 주에 시장 방향이 결정되고 이더와 비트가 상승을 할 때 꾸준한 상승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제의 상승분이 모두 반납됐다고 해서 걱정하시거나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결국 시장과 같이 움직이는 유니스왑과 같은 경우에는 올랐다 하더라도 다시 빠질 수밖에 없었던 흐름입니다. 빠질 수밖에 없었던 흐름들이고 오히려 빠지면 제가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드렸나요? 추가 매수해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시장에 대한 것들을 같이 배워가고 공부해 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아쉬워한 부분들은 올랐을 때 한 20% 30% 수익 중이었는데 빠지니까 매도하지 말라 해서 매도를 안 했는데 이렇게 빠지니까 속상해하고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 자체는 우리가 결국에는 시장 자체를 우리가 따라가야 큰 수익을 많이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알아야 되고 시장의 흐름들을 저는 미리서 여러분들께 월요일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상승폭과 하락폭이 제한된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고 있죠? 상승폭과 하락폭이 제한된 흐름 안에서 횡보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하거나 불안해하는 시장이 아니고 우리가 잘 대응을 해가서 우리가 다음 6월 달에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 그에 대한 전략을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맞춰가면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비트나 이더나 마찬가지로 조금 하락했던 부분들이 많이 회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지금 문제가 됐었던 게 이제 관세 금지령 자체가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시장을 강세로 또 올려줄 수가 있었던 부분들인데 문제는 이런 1심 법원에 나왔던 이런 판결 자체가 말 그대로 1심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상호 관세에 대한 조치가 항소심 심리 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복원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상승분이 모두 반납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어저께 미국의 GDP가 발표가 됐는데 역성장이었죠. 현재 관세에 대한 여파가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친 부분들인데 이 추가적으로 이제 7월 8일, 7월 9일이죠. 이때까지 이제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세부가 연기가 어떻게 보면 그 시기가 딱 맞물리는 시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관세에 대한 협상이 계속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뉴스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관세 문제만 잘 해결된다면 사실상 이제 3분기부터 해서 조금씩
계속 회복해주는 흐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작용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상승분이 모두 반납이 됐지만 결국 역성장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부분들이고, 역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3분기부터 해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미국의 전문 기관들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한번 이런 M2, 자, 글로벌 유동성 자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결국 암호화폐 시장은 급등락이 심합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유동성 자금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 바로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그래서 상승도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하락도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하지만 지금 시장은 어느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자, 이 검은 색깔이 비트코인이고 이 파란 색깔이 M2 글로벌 유동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선행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이 검은색이 비트코인이고, 자, 이 파란색이 M2인데, 자, 이 M2의 흐름, 이 비트코인의 흐름이 결국 M2의 흐름처럼 흘러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비트코인 역시나 정고점을 살짝 높인 상황이고요. 이 달러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살짝 이런 조정이 나오는 시기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횡보하는 시기, 월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횡보하는 그런 시기에는 이제 이슈화 되고 있는 이런 알트코인들이 일시적으로 단발성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다. 결국 다음 주에 6월 초에 이제 시장 방향이 결정되고 상승하게 되면 지금 올라가는 코인들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코인들을 가지고 우리는 매매를 했었죠. 버처 프로토콜, 그리고 카이토, 그리고 가나 토큰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대응 못하신 분들은 대응 도와드렸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이더가 강세를 보일 때 우리가 이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들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이 그에 대한 수혜 코인들이 있고, 시장이 상승을 할 때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이는 이런 코인들을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장은 어떤가요? 강세를 보이는 시장이라고 했나요? 아니죠. 횡보하는 시기가 지금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한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종목들이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조금 이슈가 또 많이 생겼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저녁에도 조금은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외국인 투자에 벌칙세를 추진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론만 놓고 봤을 때 미국 증시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자금들이 이탈을 하게 되면 이탈이 끝이냐? 아니죠.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이 비트코인 될 수밖에 없고요. 자, 오늘 얘기가 나온 것 중에서도 또 이제 2023년도에 가상자산 스테이킹도 증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오늘 새벽에 나왔던 이슈는 지분 증명 방식의 스테이킹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이런 결론을 지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먼저 이제 미국의 SEC 위원장, 자, 예전에는 게리 겐슬러였죠. 이 게리 겐슬러한테 이런 이더리움이 증권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런 논란들은 여전히 사임되기 전까지도 이런 이슈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에도 어떻게 보면 시원하게 답한 적이 없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이더리움을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더리움이 지분 증명 방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태까지 보게 되면 이 SEC에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를 해왔고, 스테이킹이 포함된 이더리움 ETF 상품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연기를 해왔었죠. 근데 이렇게 지분증명 스테이킹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확정지어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스테이킹이 포함된 이더리움 ETF는 확실시 이렇게 출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아직까지 이렇게 뉴스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제 같은 날에, 자, 어제 새벽에 어떤 이슈가 또 있었냐면 미국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통자산 토큰화라든지 이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이제 미국 SEC가 스테이킹을 증권에서 뺀 이유가 이더리움을 띄우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에 직결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자산 토큰화 시장, 자, RWA. 자, 제가 어제 리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단순하게 RWA 넘어서 RWA 자체가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 규제랑 직결된 부분들이고, 이로 인해서 주식, 부동산, 그리고 미술품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을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이 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걸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쓰이게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 안에 기능 중에 하나가 이런 이자를 주는 부분들입니다. 이자를 주는 것 자체는 스테이킹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고, 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지분 증명 스테이킹은 증권이 아니라고 결론을 지은 이유는 이더리움의 떡상, 자, 이더리움의 급등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규제를 조금씩 개정해가고 풀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현재 많은 기관들이 토큰화 사업을 개시를 하고 있고, 이 시장에 대한 신뢰 자체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 속도 또한 당연히 연관되어서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계시는 모든 코인들, 이더리움에 대한 생태계 코인들, 이런 코인들은 현재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횡보하는 시장이고, 시장의 방향성이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비트가 살짝씩 내려가면서 또 흔들리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상승은 변함없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주말 동안의 차트에 대한 흐름들을 보면서 향후에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갖고 어떻게 또 어느 위치에서 2차 매수까지 진행을 할지 정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자, 내일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